경상남도 창원. 대한민국 최대의 기계방 위산업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새벽은 남들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출근 버스가 줄지어 공단 정문을 통과합니다. 그 버스 안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름은 김병수. 나이 55. 창원 기계공단에서 올해로 꼭 30년을 일했습니다. 그의 손을 보면 압니다. 손바닥은 두껍고 손가락 마디는 굳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선반을 돌리고 도면을 읽고 기계를 조립하며 만들어진 손입니다. 회사 이름은 동남정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견 제조업체입니다. 병수 씨는 지금 생산관리팀 과장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함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는 이 공장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회사 동료 16명이 한꺼번에 짐을 쌌습니다. 병수 씨는 남았습니다. 그때 그는 26이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버티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잔업수당 없이도 야근을 했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내가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30년을 걸어왔습니다. 오전 6시 반.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15평 남짓한 공간에 4식구가 삽니다. 아내 최순옥. 나이 52.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챕니다. 부엌 창문으로 아직 어두운 하늘이 보입니다. 순옥 씨는 창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납니다. 박순자 여사. 나이 81.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 아들이 병수 씨입니다. 어머니는 요즘 무릎이 좋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얼굴을 찌푸립니다. 그래도 아침 예불은 빠지지 않습니다. 작은 방에서는 아들 병훈의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대학교 2학년. 21살. 서울에 있는 국립대 공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집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불 속에서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듭니다. 병수 씨는 아침 식탁에 앉습니다. 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 30년 동안 거의 같은 아침밥입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식탁 위에 청구서 봉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어머니 병원비, 그리고 병훈이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 아무 말 없이 밥을 뜹니다. 병수 씨는 말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것이 이 세대 남자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 했습니다. 무거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곧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말 대신 통장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병수 씨는 버스 창밖을 바라봅니다. 창원의 아침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30년 전 처음 이 버스를 탔을 때가 떠오릅니다. 25살의 병수는 설레고 긴장했습니다. 지금의 55살 병수는 그저 피곤합니다. 그러나 포기라는 단어는 아직 그의 사전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는 제일 먼저 공장 문을 엽니다. 한 남자의 30년이 쌓여 있습니다. 자부심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년의 끝에서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시험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병수 씨의 집에는 2개의 전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장 안, 또 하나는 집 안입니다. 바깥의 전쟁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집안의 전쟁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저녁 7시, 순옥 씨가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가 부엌을 채웁니다. 거실에서 어머니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텔레비전 볼륨이 높습니다. 순옥 씨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부엌 앞에 섭니다. 순옥아, 오늘 된장찌개 너무 짜더라. 순옥 씨는 잠깐 손을 멈춥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어머니. 다시 물을 틉니다. 어머니는 돌아서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요즘 애들은 기본도 없어. 순옥 씨의 등이 조금 굳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결혼 25년 동안 반복되어 온 풍경입니다. 박순자 여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아들 하나를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입니다. 그 아들이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었을 때 그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순옥 씨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다만 25년이 쌓이면 지칩니다. 참는 것도 체력이 필요합니다. 밤 9시, 병수 씨가 현관문을 엽니다. 거실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순옥 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병수야, 이리 와봐라.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순옥이한테 말 좀 해라. 요즘 너무 무뚝뚝해. 병수 씨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쉬세요. 저도 피곤합니다. 내가 피곤하면 안 되냐?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했다고. 병수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방에서 순옥 씨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칩니다. 순옥 씨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병훈이 거실에서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병훈이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이름이 뭐래? 이수진이에요, 할머니. 어디 집애야? 부산이요. 부모가 뭘 해? 순옥 씨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대화를 듣습니다. 부산이면 멀잖아. 여기서 살 거야, 거기서 살 거야. 아직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을 해야지. 결혼이 장난이야? 병훈이 고개를 숙입니다. 순옥 씨가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옵니다. 어머니, 병훈이 아직 대학생이에요. 결혼 얘기는 나중에 해도. 어머니가 순옥 씨를 봅니다. 나는 내 손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중간에 끼지 마. 침묵이 흐릅니다. 병수 씨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의 일입니다. 병수 씨는 중간자입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그 중간에 서서 양쪽을 달래는 것이 그의 또 다른 일입니다.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밤이 깊으면 병수 씨는 베란다에 나갑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베란다에 서 있습니다. 창원의 밤하늘에 별이 드뭅니다. 공장 불빛이 밤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는 난간에 두 손을 얹고 먼 곳을 바라봅니다. 이 집에서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순간의 생각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는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고부 갈등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백만 가정의 매일 밤 풍경입니다. 그리고 그 풍경의 한가운데에 말없이 서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병수 씨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인사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잠깐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팀장과 부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병수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수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수 씨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대상자 중 한 분이세요. 아시다시피 임금 피크제 적용 시점도 됐고요. 말들이 이어졌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희망퇴직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건 안내문, 퇴직금 외 위로금 일부, 6개월치 급여,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병수 씨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희망퇴직. 이름은 희망이지만 희망이 없는 단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발적 퇴직입니다.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통보입니다. 병수 씨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표를 쓴 적이 없습니다. IMF 때도 버텼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버텼습니다. 코로나 때도 공장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텨왔는데 이제 회사가 먼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병수 씨는 바로 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시간. 운동하는 노인들이 트랙을 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끄럼틀 위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병수 씨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라봅니다. 머릿속으로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55이니 10년이 남았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아파트 대출 잔액은 얼마가 남았을까? 어머니 병원비는 한 달에 얼마가 나갈까? 병훈이 졸업까지 2년이 더 남았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봉투를 다시 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습니다. 밤 8시. 병수 씨가 현관문을 엽니다. 순옥 씨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밉니다. 밥 먹었어요? 먹었어. 어머니는 방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병훈이는 자기 방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밤입니다. 그 평범함이 가슴을 더 무겁게 합니다. 병수 씨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흰 머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눈밑이 처졌습니다. 이 얼굴이 55입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도 그렇게 생각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병수 씨는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예금 잔액 2,200만 원. 주택담보대출 잔액 8,500만 원. 어머니 요양 등급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병훈이 대학 졸업까지 등록금이 2번 더 남았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정부 사이트에서 조회해 본 적이 있습니다. 월 87만 원.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10년. 그 1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병수 씨는 통장을 덮고 눈을 감습니다.
대한민국 50대 남성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세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5세입니다. 그 사이 10년 이상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빙하 사이의 균열. 한 번 빠지면 올라오기 어려운 틈. 병수 씨는 지금 그 균열 앞에 서 있습니다. 통보는 한 장의 종이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30년이었습니다. 자존심과 생계 사이에서 병수 씨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에게 전화 한 통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사람이 무너질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안에서부터. 병수 씨가 그랬습니다. 희망퇴직 통보를 받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아직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복을 입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나 회사 대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창원 시내 도서관. 아침 9시에 열립니다. 병수 씨는 그곳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생산관리, 품질관리, 공장장, 현장소장. 경력 30년. 나이 55세. 이력서를 10군데 이상 넣었습니다. 연락이 온 곳은 2군데. 그중 한 군데는 면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면접관은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병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만큼 잘할 수 있습니다. 합격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통보를 받은 지 3주째 되는 토요일. 어머니는 이웃 친구 집에 나가 있었습니다. 병훈이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병수 씨와 순옥 씨 둘만의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병수 씨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순옥아. 아내가 고개를 듭니다. 나 회사에서 나오게 됐어. 침묵. 순옥 씨는 밥그릇을 내려놓습니다. 언제요? 지난달 말에 통보받았어. 순옥 씨의 눈이 커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혼자 알고 있었어요? 병수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말하기가 싫었어. 창피하고. 순옥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오래 혼자 가지고 있었구나. 병수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 가장이라는 게 이런 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순옥 씨가 손을 뻗어 남편의 손 위에 얹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얹어둡니다. 가장이라는 단어는 무겁습니다. 책임, 의무, 보호, 공급. 그 무게를 혼자 지는 것이 당연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병수 씨가 바로 그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것도 용기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척 서 있는 것보다 솔직하게 주저앉는 것이 더 강한 일일 수 있습니다. 며칠 후 밤. 병훈이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 회사 그렇게 됐다고. 병수 씨는 전화기를 들고 베란다로 나갑니다. 그렇게 됐다. 아빠, 나 이번 학기 장학금 신청했어. 아르바이트도 시작했고. 병수 씨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병훈아, 아빠가 잘 해결할게. 공부나 해. 아빠가 잘 해결할 수 있게 나도 내 몫은 할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아빠 수고했어.
그 한마디에 병수 씨는 눈을 감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동창 모임. 오랜만에 얼굴을 보았습니다. 병수야, 요즘 뭐 해? 한 친구가 묻습니다. 그는 아직 대기업 부장입니다. 쉬고 있어. 조금. 아, 그래? 퇴직했어? 일찍 나왔네. 그 말에 아무도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수 씨의 가슴에는 꽂혔습니다. 퇴물. 그 단어를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일찍 나왔다는 말. 그 뒤에 따라오는 조용한 시선들. 사람은 직업으로 정의되는 사회에서 직업을 잃으면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병수 씨는 모임에서 일찍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진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무너져야 새로 세울 수 있습니다. 병수 씨는 그 사실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월이 왔습니다. 창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부가 운영하는 재취업 지원 기관입니다. 병수 씨는 그곳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여기에 오는 것이 패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들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병수 씨는 2가지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하나는 중장년 생산관리 전문가 과정. 기존 경력을 살린 재취업 교육입니다. 또 하나는 귀농귀촌 기초교육. 막연하게 떠올랐던 생각이었습니다. 창원을 떠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교육장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공기업에서 명예퇴직한 이, 중소기업을 접은 이, 자영업을 정리한 이. 처음에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쉬는 시간에 자판기 커피를 나누며 말문이 트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어디서요? 창원공단이요. 저도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5월의 일요일. 병수 씨가 순옥 씨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순옥 씨가 물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아요? 병수 씨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색하지.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순옥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2 사람은 오래간만에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국밥집에서 테이블 하나. 조용히. 별말이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병수 씨가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됩니까? 왜? 그냥요. 오랫동안 얘기 못했던 것 같아서. 어머니는 무뚝뚝하게 이불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병수 씨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나왔습니다. 알고 있었다. 병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떡해요? 아비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모를 것 같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힘들지? 괜찮아요. 괜찮지 않겠지. 내 아들인데. 박순자 여사의 눈에 빛이 스쳤습니다. 이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6월. 병수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창원의 한 중소 제조업체. 생산관리 계약직. 급여는 이전의 70% 수준.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존심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락했습니다. 출근 첫날. 병수 씨는 이전 회사 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같은 출근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순옥 씨가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병수 씨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응. 다녀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인생 이막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회사는 더 작습니다. 월급은 적습니다. 직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눈을 마주칩니다. 주말에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걷습니다. 병훈이의 전화가 예전보다 자주 옵니다. 일하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일합니다. 창원의 공장 불빛은 오늘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빛 아래 김병수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55. 인생 이막의 첫 페이지. 아직 다 쓰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수 씨들에게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사시는 지역도 댓글로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